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What's up guys? 반갑습니다 여러분. 화석이 또 찾아왔습니다. 바로 바이크별 포지션에 관한 장단점 이런 작은 거부터 시작하죠. 스쿠터 일단 엉덩이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단점 들어가겠습니다. 파이어웨그나 전립고요. 파이어웨그랑 전기선이 실제로 이렇게 눌리는 극도의 고통이 밀려올 수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해요. 거기에 이제 피가 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일반적인 네이키드 방식의 바이크들 전형적인 시트의 특징에 대해서 장단점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단점이 좀 애매해요. 무난합니다. 솔직히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편하게 만들어진 시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전천후예요. 전천후. 엄청 편하지도 않지만 엄청 불편하지도 않은 그런 시트입니다. 일단은 자세 자체는 전형적인 살짝 구부린 자세 또는 이제 선비 자세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커브 같은 계열들은 사실은 거의 허리가 완전히 펴지는 스타일이긴 한데, 약간 스포츠성 네이키드들은 CB400 같은 애들이 대표적이겠죠. 그런 네이키드 애들은 살짝은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아주 살짝. 근데 좀 클래식 바이크 계열들 중에는 보통 허리가 그냥 일자로 딱 서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전형적인 네이키드 안장들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무난합니다. 무난해.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장단점도 애매해. 어떻게 보면은 그 무난함이야말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디 하나 모나지 않았다는 거, 튀지 않는다는 거,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장거리를 가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약간 올라운드 타입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래 타다 보면은 이제 엉덩이가 아프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잠깐 그냥 스텝을 밟고 일어나면 됩니다. 이 스텝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스쿠터들은 엄밀히 따지면은 이 스텝의 개념이 없어서 하중이 엉덩이에 다 쏠려 있는 게 문제지만, 일반적인 이제 가장 노멀한 네이키드류의 이런 바이크들은 스텝에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잠깐 일어났다가 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큰 요철이 나왔을 때도 잠깐 엉덩이를 들여서 충격을 갖다 흡수하고 다시 그냥 내려와서 앉으면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여름에 너무 덥다, 엉덩이 땀 찼다 이러면은 살짝 그냥 엉덩이 들고 주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엉덩이 들고 주행했다가 예전에 논란이 있었기도 하지만, 그건 살짝 엉덩이 들어서 땀 말리는 주행도 일반적인 네이키드류 바이크들의 포지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또 엉덩이 아플 때 많이 들기도 해요. 엉덩이가 너무 배긴다 이럴 때 잠깐 들어서 혈액순환도 하고 하는 거죠. 이 네이키드 바이크부터 본격적으로 니그립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니그립을 하면은 몸이 밀리거나 출발하고 가속하거나 정지할 때 쏠리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네, 그만큼 하체가 잡아주면은 허리에 들어가는 힘이나 이런 게 상쇄되기 때문에 훨씬 장거리를 운행할 때 편해집니다. 상체나 팔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그립이 되면 정말 어떤 면에서는 니그립을 잘하면 생각보다 신세계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요건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다만 문제가 네이키드라고 다 니그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이제 멸치 같은 바이크들이나 작은 바이크, 커브 같은 스타일이라거나 언더본 방식의 바이크라거나 아니면 너무 조그만 바이크들은 실제로 탱크가 너무 작아서 사실상 니그립 패드를 붙여도 니그립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에이프에다 니그립 패드를 달고 바이크 타는 거 연습한다고 책 보면서 연습을 했는데 애가 너무 작고 이 니그립을 하는 위치가 안 맞아요. 다리 길이랑 좀 작은 바이크들이 그게 안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이렇게 커스텀을 해서 스텝 위치랑 이런 걸 맞추지 않는 한은 제대로 니그립이 불가능해져요. 한마디로 허벅지로
탱크를 조이면서 타는 거 자체가 안 됩니다. 제대로 딱 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자세 어정쩡해지고 좀 이상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글쎄 서킷을 타시는 분들한테는 코너 돌 때 니그립을 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는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한쪽으로 매달리면. 근데 일반적으로 뭐 코너에서 그렇게까지 니그립하는 뭐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장거리 주행을 할 때, 일반적인 라이더분들은 장거리 주행을 할 때 그냥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한 니그립이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뭐 250cc급 이상이나 미들급 정도에서 올라가지 않으면은 바이크의 빵이 작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니그립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네이키드 기준에서 저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스쿠터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니그립을 할 수 있다는 거. 요게 장거리 운행이나 이럴 때 엄청나게 장점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큰 안정감을 만들어 줘요. 주행할 때 니그립을 하면서 주행을 하면은 몸이 엄청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것도 사실이고, 본인도 스스로 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라이딩을 할 수 있어요.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은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스쿠터류보다는 장거리에서는 조금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확실히 엉덩이 면적이 좁기 때문에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뭐 아주 멀리 갈 때는 좀 편하긴 하겠지만 확실히 스쿠터의 그 푹신하고 넓은 면적이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는 일반 네이키드 바이크들보다 훨씬 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그 전기선이나 파이어에그가 고통받을 일까지는 없다라는 거. 뭐 뼈가 좀 베기거나 엉덩이 이렇게 막 아픈 건 있지만 그래도 더 깊은 치명상은 당하지 않는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상은 입지 않습니다, 최소한. 근데 스쿠터 시트는 내상까지 입을 수 있다는 거. 자, 또 다른 단점이라면은 뭐 장거리 주행을 하다 보면은 다리가 좀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스쿠터는 다리를 막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할 수 있지만 이 네이키드 바이크들은 스텝이 보통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다리가 되게 한동 아프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리를 그냥 땅에 늘어뜨리고 달리는 정도, 또는 이렇게 까치발을 스텝에 잠깐 올렸다가 뭐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발 중간을 걸쳤다고 한다거나, 그 발바닥 안에서 뭐 포지션 미세하게 바꾸는 거 말고는 좀 불편하거나 힘들 때 자세를 바꾸기가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어 갔다가 정말 힘들고 다리 저리고 이러는 그냥 엉덩이만 걸치고 다리를 그냥 땅에다가 들고서 타는 방식이 있어요. 물론 간혹 뭐 이런 크루저 바이크들 같은 애들은 앞쪽에다가도 스텝을 하나 더 달아놔서 스쿠터가 다리 뻗고 타듯이 다리가 너무 불편하거나 이럴 때 발을 쭉 뻗고 저 요거 안 했습니다. 지금 저 요거 안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나 지금 순간 내가 머릿속으로 욕을 한 것 같은데 제 입으로도 흘러나온 거 아니죠? 저 입으로 욕이 지금 흘러나온 거 아니겠지?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순간. 자, 어쨌든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경계 또 경계. 이것이 바이커의 삶이지. 언제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 약간 아메리칸 계열, 크루저 바이크 계열들, 네, 이런 바이크들의 장점은 뭐냐? 장점은 만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세. 다른 바이크들은 만세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약간 크루저 계열들이나 할리 같은 이런 계열들 말하는 거예요. 뭐 아메리칸 계열이나 크루저 계열들, 뭐 이런 애들은 발을 갖다 앞으로 뺄 수 있기 때문에 발을 갖다 쭉 뻗고 손을 쭉 뻗어서 큰 대자로 만들어서 한마디로 이게 만세 포지션인데, 뒤에서 보면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떠서 가는 것 같은 이상한 착시 효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뒤에서 보면 진짜 없어. 앞에서 봐도 되게 없어. 근데 약간 45도, 약간 45도에서 보면은 좀 가오가 좀 나와 보일 때도 있어요. 약간 후방 45도 정도에서 보면은 조금 포스가 있긴 있습니다. 뭐가 좀 약간 상남자스럽다랄까? 좀 이상한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 사람이 큰 대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세 보여. 확실히 세 보이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팔다리를 쭉쭉 뻗고 있어가지고. 크루저 타는 분들만 유일하게 그렇게 만세 포지션을 할 수 있다는 거, 가오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진짜 크루저 바이크에서만 느낄 수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일단 포지션이 제일 불편해요. 제가 장거리를 많이 타보진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타는 분들한테 몇 명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있다. 맞아. 순정일 때는 편한 게 맞는데 핸들 개조하면서부터 이제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만세 핸들도 생각보다 되게 팔 아프고 힘들고, 핸들을 낮춰서 뭐 비치방가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아래로 이렇게 쭉 깔아가지고 이상하게 손을 아래로 낮추는 핸들이 있는데, 그거 하면은 진짜 허리 작살나서, 그거 뭐 간지 때문에 하는 거지 허리가 거의 뭐 그냥 다 박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크 때문에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간지인지는 나는 솔직히 아직도 이해는 안 됩니다. 좀 특이해 보이는 거는 알겠는데 멋있다는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뭐 취존입니다. 취존 해드려야죠. 그리고 크루저 계열들의 또 엄청난 단점이 하나 있는데, 크루저 바이크들의 단점, 개나 소다 막 자꾸 올라타. 자꾸 올라타서 거기서 자꾸 사진을 찍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트가 낮아서 그래요. 일반적인 바이크들 중에서도 크루저 계열들이 엉덩이 시트가 되게 낮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걸터 앉기가 좋아요. 알차들이나 네이키드들은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서 그래도 다리를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좀 버겁거든요, 가끔. 근데 크루저들은 그럴 일이 없다는 거, 되게 편하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독이 돼서 지나가다가 개나 소나 앉아서 막 기념사진 찍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면은 바이크 막 자빠지고 기스나고, 뭐 앉을 때 뭐 조심해서 앉아요, 그 사람들이. 막 열쇠 끼고 날카로운 물체 들고 막 앉고 이러다가 막 시트 빵꾸 나고 이래저래 좋을 게 없습니다. 남의 바이크 막 테러 일으킬 수 있어요. 막 반지 낀 손으로 막 연료탱크 막 잡고 이러다가 기스 다 나고 막 이래요. 약간 아메리칸이나 크루저 계열들은 시트가 낮다 보니까 타고 내릴 때 편한 거는 좋아 보이지만 또 반대로 니그립을 못해요. 니그립. 사실상 니그립이 못하는 거는 스쿠터랑 포지션이 또 비슷해서 그런데, 니그립이 안 되니까 저속에서 차체를 기울이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핸들만 가지고 차체를 갖다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 또 크루저 계열들이 무게가 보통 무거운 애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네이키드나 알차는 차체 균형을 이 허벅지로 많이 하거든요. 허벅지에 딱 끼고서 좌우로 왔다 갔다 컨트롤을 시키는데, 다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컨트롤을. 뭐 제궁할 것 같을 때 바로 그냥 허벅지에 걸쳐 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크루저 계열들은 애초에 그게 안 됩니다. 걔네는 그냥 넘어지면 그냥 포기해야 돼. 핸들 잡고 낑낑거리다가 자빠집니다. 일단은 허벅지를 걸치질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시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바이크를 소유해 본 적은 없지만 제 지인 중에 유도 클래식 바이크랑 크루저를 사랑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빌려서 많이 타봤습니다. 타보고 느낀 점이, 야, 이거 겁내 불편하다. 일단 자세는 다리를 항상 이렇게 앞으로 자꾸 뻗고 타는 자세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바이크들이 특징이 일부러 좀 클래식함을 강조해서 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서스펜션이 일단 별로 안 좋고요. 뭐 요즘에는 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서스펜션이 뭐 이렇게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꾸 클래식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안장에 쿠션이 없어요. 그냥 무슨 가죽 껍데기야.
그러니까 시트라고 안 해요. 이 클래식이나 크루저 타는 분들은 항상 안장이라 그러지 시트라고 안 합니다. 개념이 달라 이거. 말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나 약간 마차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상이 좀 그래요. 좀 이상한 사상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뒤에다가도 막 가죽 가방 달고 막 이러는데, 이거 뭐 자기 카우보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스스로를. 되게 얇은 가죽으로 돼 있고 스펀지가 두껍게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물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크루저 계열들은 있긴 있어요. 되게 두껍고 빵빵하게 돼 있긴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등받이 형태로 막 돼 있고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뭐 일단 제외하고요. 좀 극단적인 분들을 얘기 드릴게요. 일단 안장 형태로 긴 스펀지형 시트는 별로 선호하질 않아요. 그분들은 일단은 항상 이제 야생마를 꿈꾸기 때문에 1인용 짧은 시트로 개조를 합니다. 약간 자전거 안장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보통 다 갈아요, 이분들이. 걔네들이 쿠션감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일단 새로 간 안장들은 쿠션감 자체가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이게 약간 껍데기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스펀지에 쿠션이 없고 이런 얇은 껍데기 가죽 같은 걸로 자꾸 만들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애들은 진짜 가죽이에요. 진짜 가죽. 진짜 그냥 가죽 판때기야. 가죽 판때기를 이렇게 넓적하게 펼쳐가지고, 난 무슨 저기 접시인 줄 알았어요. 접시. 난 왜 처음에 제가 그 안장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저는 누가 스펀지를 뜯어가서 뼈대만 남은 안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뭐야 이거, 왜 누가 테러 당했나, 이거 아니면 안장 제작 중인 건가 지금, 왜 안에 뼈대만 있고 스펀지가 하나도 없지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친구 말이 이게 안장이라는 거야. 원래 이게 간지래. 그냥 두꺼운 가죽 덩어리야. 그냥 두꺼운 가죽 원형 판때기가 달려있어. 그래갖고 야 이거 쿠션이 있는 거냐 도대체, 이게 딱딱한 가죽인데 이게 도대체 쿠션이 있는 거야 했더니, 그 안장 밑에 그래서 스프링이 달렸답니다. 스프링. 그래갖고 실제로 용수철이 달려있어요, 안장 아래. 그래갖고 걔가 띠용띠용띠용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솔직히 당연히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쿠션이 감세력이 없잖아. 감세력이 이게 쇼바도 아니고 쇼바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왔다를 감세력이 해야지 이 요잉이 사라지는데, 얘네들은 그게 없어요. 진짜 완전 띠용띠용띠용 요거예요. 그래서 주행을 하면은 엉덩이가 진짜 정신없이 요동을 칩니다. 막 진짜 바운스예요. 막 띠용띠용띠용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승차감이 아주 더럽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웃겨요. 띠용띠용 튕기니까 이게 그냥 재밌어. 근데 처음에만 재밌지 장거리 뛰면은 뒤집니다. 멀미납니다. 멀미나 진짜. 뭐 가장 큰 단점은 불편한 것도 있지만 역시 시트가 작고 불편해서 뭐 순정 시트는 제외. 이제 순정 시트를 거의 안 하고 다니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작은 시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딱딱한 가죽 판때기에 용수철 2개를 달아놓은 이런 시트이기 때문에 엉덩이랑 허리가 나중에 작살 난다는 거, 이게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좀 보기에 특이한 건 있어요.